노인정의 황금왕좌.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 72이죠. 지난 20년간 우리 동네 노인정 회장을 해왔어요. 처음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노인정에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정희가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더니 금세 자리를 피하네요. 이상하죠.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말이에요. 정희는 제가 회장직을 맡은 이후로 줄곧 오른팔 역할을 해왔거든요. 동철이가 요즘 자꾸 노인의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니까 말솜씨도 좋고 인맥도 넓죠. 그런데 왜 갑자기 회장 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은퇴 후 10년을 그냥 조용히 지내더니 말이에요. 어제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최영호라는 분이 노인회에 오셨는데 봉사단체 대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노인회에 큰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물어보니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 큰 돈을 왜 갑자기 우리 노인회에 주겠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정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한테 정말 회장직을 계속하고 싶냐고 말이죠.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언제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노인회장 그만두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지 물어보니 동네에서 엄마 때문에 말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말을 흐리네요.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노인정에서 밥을 먹는데 다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 회장 바뀔 것 같다는 말도 들리고 박 교장님이 나서시면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들렸어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하는 소리겠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동철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좀 쉬는 게 어떻냐고 말하더군요. 20년이면 충분히 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정중하게 말하지만 속뜻은 뻔했죠.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정희의 어색한 태도, 최영호의 갑작스러운 기부 제안, 동철이의 정중한 압박.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뭔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30년 전 동철이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당시 저희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동철이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저희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혹시 동철이가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희가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정희는 그때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생각할수록 무서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대부분 동철이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동철이 옆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최영호가 다시 나타나서 기부금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노인회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요. 결국 저더러 물러나라는 뜻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동철이의 도전, 정희의 배신, 최영호의 기부 조건, 심지어 아들의 전화까지. 모든 게 저를 회장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2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게 허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비밀들도 많고 사람들의 약점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동철이가 교장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이라든지 정희의 딸이 빚 문제로 공경에 처했을 때 제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제 편에 서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에요. 노인정의 황금 왕자를 그냥 내줄 순 없거든요. 이건 단순한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노인정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분들까지 어색하게 인사하더군요. 동철이는 벌써 구석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제 정말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40년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정희가 말을 돌리더라고요. 점심때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며느리가 노인정에 와서 다른 분들에게 시어머님이 너무 고집스러우셔서 집안이 힘들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까지 등을 돌렸다니. 정말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후에 최영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새 회장이 선출되면 즉시 1,5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현재 회장님께서는 너무 오래 하셨다고 덧붙였죠. 결국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는 거였어요. 그때 저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동철이를 따로 불러서 30년 전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떨 거냐고 말했어요. 동철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철이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일로 남편분과 크게 싸웠던 걸로 기억한다고 맞받아치더군요.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제 편에 서줄 거라고 생각했던 김영자 씨가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영자 씨 아들이 동철이 조카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족 이익 때문에 저를 버린 거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허탈해졌어요. 20년간 정성껏 돌본 노인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아직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노인의 장부에 적혀 있는 그동안의 모든 기록들 말이에요. 누가 얼마를 빼돌렸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동네 이장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분은 저와 같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구청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해뒀어요. 노인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정희가 또다시 저에게 와서 그냥 명예롭게 물러나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니 제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이튿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동철이의 아들이 노인정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회장 되시면 노인정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드리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돈을 쓸 작정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회장 자리 다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큰 이익이 걸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땅에 무슨 개발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몰래 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신축 아파트 계획이 있어서 노인정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상당한 금액이래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동철이가 갑자기 회장에 관심을 보인 이유, 최영호의 거액 기부 제안, 심지어 정의의 배신까지. 모든 게 그 보상금 때문이었던 거예요.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 그 돈을 제가 관리하게 되니까요. 오후에 정희를 따로 불러서 그 얘기를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정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정희가 털어놓은 얘기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동철이가 정희의 딸 빚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자기 딸이 3천만 원 빚을 졌는데 어떡하냐면서 동철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친구의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돈이 문제였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아마도 보상금 얘기가 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좀 후배한테 기회를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철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명예회장으로 모셔드리겠으니까 이제 실무는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더군요. 명예회장이라니. 말 좋은 허수아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최영우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자기는 개발업체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노인정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더군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치졸한 음모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저를 쫓아내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너무 욕심이 많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회장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구청과 경찰서에 제출할 작정입니다. 이 더러운 거래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말 거예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노인정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0년간 매일 드나들던 이 문턱을 마지막으로 넘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동철이와 정희, 최영우는 물론이고 평소에 잘 안 나오던 분들까지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사퇴서를 꺼내들고 오늘로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노인정이 조용해졌어요. 동철이가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봐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노인정 이전 계획서와 보상금 관련 문서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보상금이 나오냐는 소리, 얼마나 되는 거냐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최영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정희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다 끝난 일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동철이가 급하게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거냐, 말순 회장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냐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최영우가 갑자기 도망치듯 노인정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확실해졌죠. 정말로 계획된 음모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동철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오해라고 자기는 정말로 노인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한 걸 보니 동철이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영자 씨가 일어서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계속 회장직을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한 거였어요. 진실을 밝히고 명예롭게 떠나고 싶었거든요. 사퇴서를 제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렸어요. 20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앞으로는 새로운 분이 더 잘해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새 회장은 동철이가 아니라 다른 분이 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희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우리 우정이 그 정도로 끝날 건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비록 회장 자리는 떠났지만 제 자존심은 지켰어요. 그리고 진실도 밝혔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속지 않게 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들은 소식에 따르면 동철이는 결국 회장이 되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평소 덕망이 높던 다른 어르신이 새 회장이 되셨다고 해요. 이제 저는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가끔 노인정에 놀러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존경해 주세요.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결국 노인정의 황금 왕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도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노인정이 보여요. 그곳에서 보낸 20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마지막은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